네, 안녕하십니까. 호수의 맥주입니다. 오늘 시장 장 초반부터 좀 하락이 나오는데 따로 막 어떤 이슈가 있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원달러 환율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이슈는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은 오늘 D&D 파마텍 관련해 가지고 어제 다시 한번 시비 물량의 금액에 대한 오류 정정을 좀 허가를 드리고요. 그리고 주가가 개인적으로는 정말 많이 빠지면 8만 원 후반대, 9만 원 초반대 여기까지 빠질 수 있다. 좀 열어 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지지선을 좀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 지지 저항이 이제 동시에 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추세선을 한번 쭉 대충 그어 보면 대략 여기쯤에서 이제 이 상승 어떤 기류, 그러니까 즉 저점대를 이어다 보다 보면 '아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있겠다.' 정도는 우리가 좀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100% 라기보다는 우리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뭐랄까요? 쫓을 필요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은 기술적 분석이 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쪽 매물대가 좀 두텁죠. 근데 개인적으로 이쪽 매물대가 그렇게 오래된 매물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손절 이것도 그렇게 많지 않은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힘있게 뚫어줬다는 건 그만큼 물량 소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만들어 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막 큰 걱정을 할 때는 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반등이 다시 좀 나와 주고 있긴 해요. 삼성전자도 바닥권에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 어쨌든 D&D 파마텍 관련해 가지고 지금 샤크탱크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우선 샤크탱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인기가 있는 방송이죠. 특히 이제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투자자들과 창업자들 간의 만남을 주선하는 어떤 리얼리티 TV 쇼라고 좀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투자자 그러니까 뭐랄까요? 성공한 CEO분들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직접 나와서 사업 평가도 진행을 하고 관련해 가지고 지분 투자라든가 마케팅적인 부분 혹은 뭐 유통 부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와줄 테니 지분을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죠. 상당히 좀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처럼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솔라 샤크 탱크라고 해 가지고 솔라 컨퍼런스 2026 진행을 합니다. 바이오테크 미팅을 진행을 하는데 특히 여기서 이제 상당히 좀 관심도가 올라간다.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게 이 6 명의 패널이 굉장히 핵심이에요. 일단 데이비드 머시기가 있을 텐데요. 그쵸? 이 양반. 이 양반이 뭐 하는 분이냐 마드리갈 CMO입니다. 마드리갈이 왜 중요하죠? 메쉬 시장에서 굉장히 독보적인 영향을 갖고 있다 그죠? 지금 D&D 파마텍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 시장이 바로 이 메쉬 쪽입니다. 그죠? 메쉬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어떤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고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지만 이제 약을 그러니까 살을 빼는 뭐 기존의 위고비라든가 마운자로의 어떤 그 살을 빼는 효과는 이미 다 검증이 됐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사이드 이펙트 즉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강조드렸던 게 뭐죠? '한 발 더 나아가야 된다.' 시장은 비만 시장에서 이제 고용량을 써서 장기간 투여를 했을 때 살을 빠지는 건 굉장히 당연시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뭡니까? 추가적인 기전이 더 붙어줘야 된다고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바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해소를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D&D 파마텍의 메쉬 기술입니다. 사실 D&D 파마텍이 지금 가장 강력하게 커넥션이 있는 것은 화이자죠. 근데 따로 지금 DD01 같은 경우에는 라이센스 아웃을 빅파마 쪽 어딘지는 공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요번에 임상 공개 이전부터 상당히 좀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한두 군데의 빅파마가 계속해서 뭡니까 "딜 조율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듣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레미라고 나올 거예요. 레미 요네스 이 사람이 이제 베링거 인게라임입니다. 서버두타이드 총괄이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니킬 베르기스
인도 분인 것 같아요. 성함이 좀 특이한데 이분은 또 GSK예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요번에 DD01의 어떤 그 비전을 증명하고 임상 이상값을 도출할 때 다 대조군으로 쓰였던 경쟁사들입니다. 그러니까 DD01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 이게 상당히 전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 경쟁 메시 파이프라인을 들고 있는 빅파마 임원들이 뭡니까? D&D 파마텍의 데이터를 라이브로 듀딜리전스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좀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이고 그리고 DD01 임상 자체의 PI를 맡은 분이 누구냐면 여기 제일 첫 번째에 있는 분이거든요. 어. 그래서 뭐 노보 노디스크도 당연히 스폰서로 참여를 해 놨기 때문에 이 뉴럴리의 초청으로 D&D 파마텍은 여기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좀 해 달라."라는 요청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좀 보여지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감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이제 이걸 좀 인정하고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시장에서 뭐 지금 뭐 시장에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주가도 뭐 아무 이유 없이 빠질 수도 있고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어제 그 많은 물량이 12 물량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느 정도 그래도 양봉이 들어와 주고 있다는 건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을 테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뭡니까? D&D 파마텍의 가치를 어느 정도 지금 시장에서 기대감을 갖고 지금 수급 자체가 잘 버티고 있고 매수세도 좀 들어오고 나가고가 지금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죠? D&D 파마텍은 프로그램 매수세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 초반에는 어 이렇게 좀 안 좋았다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프로그램 매수세가 붙고 있고 이 근원이 어딘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외국계는 마이너스로 뜨고 있는데 연기금의 지금 순매수 현황이 저는 상당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사실 디엔 저기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리밸런싱을 진행을 하고 있을 겁니다. 매도도 좀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 기사를 좀 준비를 해 놨어요. 자, 이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국민연금이 60조 매도 폭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코스피가 9,100선까지 치솟았지만 사실 국민연금이 어느 정도 패시브 인컴 역할을 좀 해준 거 인컴이라기보다는 패시브 역할을 좀 해 줬죠. 그러면서 국내 주식 비중이 30%를 넘어가고 자산 배분 리밸런싱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2조 5천억 원 가량을 순매도를 했는데 일단 보시게 되면 어디 쪽에서 좀 나왔냐? 이제 삼성전기 쪽에서 좀 많이 나왔을 거예요. 어. 그래서 보시면 삼성전기입니다. 7,700억 원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삼성전기 많이 올랐죠. 그리고 삼성전기가 지금 뭐 문제라기보다는 전 삼성전기의 미래도 좀 더 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꼭 확인해야 되는 것 하나는 이제 무라타 쪽 그러니까 우리가 업계 1 위를 봐야 된다. 제가 작년에 삼성전기를 여러분들에게 정말 일찍 잡아 드릴 수 있었던 건 무라타를 보고 큰 힌트를 얻었거든요. 업계 1 위의 행보가 많은 것들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무라타에서 MLCC 쇼티지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어떤 큰 힌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투자 아이디어로 뭡니까? 이 삼성전기랑 LG이노텍이 나갔죠. 다 무료로 공유를 해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많이 올랐고 무라타에서 MLCC 가격을 올리지 않기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시장이 거의 양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삼성전기도 조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는데 그건 이제 둘째 치고서라도 일단은 연기금의 매도세가 상당히 좀 활발하게 나오고 있다. 그리고 네이버라든가 하이닉스, 현대모비스, 삼성생명, 신한지주 등은 매수권으로 좀 돌아서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연금이 담고 있는 종목들을 저는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추가적인 상승이라든가 연말 랠리에서 분명히 영향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중에 하나가 지금 바로 D&D 파마텍이고 사실 지금 제약바이오가 엉망입니다. 전부 다 차트가 다 무너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방을 하고 있는 게 바로 D&D 파마텍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기대감이 크겠죠. 사실
코스닥이 올라오게 되면 그러니깐 뭐 지금 반도체의 소부장들이 가장 이제 1 순위로 꼽히고 있습니다만 그 2 순위로는 두 가지밖에 없죠. 코스닥 시장은 결국에는 뭡니까? 2차 전지의 상승폭이 나와주든가 아니면 뭡니까? 반도체는 말씀드렸고 제약 바이오가 올라줘야 되거든요. 음. 근데 지금 제약 바이오도 분명히 뭡니까? 엄중히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약 바이오를 우리가 봐야 되냐? 근데 시장에서는 어떤 걸 기준으로 할까요? 라이센스 아웃이 나왔고 라이센스 아웃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걸 우선순위를 만들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 투자자 지도를 다시 그린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뭐 공제, 연기금 이런 것들 다 장기 투자의 성격이 강하다 그죠? 그래서 어떤 프리미엄 기업군으로 좀 몰릴 텐데 그 선봉장에 있는 기업들이 이제 뭐 알테오젠이라든가 그리고 ABL 바이오라든가 아니면 리가켄 바이오 그리고 지금 딜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 이제 올릭스죠. 알지노믹스 같은 기업들도 이제 우리가 RNA 이런 것들 관심도가 높을 거고 그리고 또 D&D 파마텍도 충분히 해당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뭐 지금 어떠한 데이터를 갖고 와도 이제 핏값을 입증 못할까 봐 사실 그 임상 전에 제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핏값 자체가 입증이 됐다는 건 뭡니까? 약효가 정확하게 사람에게 잘 적용이 된다라는 걸 입증을 했고 그 데이터 자체도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도가 크고요. 그리고 아마 요번에 이 DD01의 데이터를 발표를 하는 게 어떤 글로벌리하게 저는 D&D 파마텍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시기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좀 이끌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좀 더 좋은 결과, 좀 더 좋은 일들을 이끌어내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올 초부터 지금까지를 한번 되돌아봤을 때 가장 관심도가 높았던 국가가 어디였냐? 사실 중국이었거든요. 중국 바이오텍에서 정말 많은 딜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는 상반기에 물론 알테오젠이라든가 깜짝 다른 기업들의 조금 뭐 저기 또 어디죠? 한미약품도 요번에 나왔습니다만 주가가 안 오르고 있기는 합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긴 했는데 좀 아쉽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추가적인 딜이 나올 만한 어 지금 제약 바이오 기업들을 분명히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누가? 시장은. 그쵸. 시장은 전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하나의 촉매제가 될 수 있는데 딱히 그렇게 만족할 만한 게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비만 치료제를 사실 가장 필두로 지금 내세우고 있는데 그쪽으로 딜이 나온 건 아닙니다. 그죠? 사실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일라일리가 지분 투자까지 하면서 굉장히 성공적인 상승이 나왔다가 또 한번 쭉 빠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지금 펩토론 같은 경우에도 뭡니까? 일라일리와 직접적인 어떤 연관성을 나타내면서 큰 기대감을 모으고 있고 이제 정말 임박했거든요. 이제는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펩트론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D&D 파마텍에서 중요한 어떤 기술 인전이 나와준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제약 바이오를 다시 한번 검증해 나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삼천당 제약이랑은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만 사실 주가 가치가 훼손이 굉장히 많이 됐죠. 128만 원에서 22만 9천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특히 이제 이때 하락이 나오기 직전에 우리 액티브 ETF가 상장이 되면서 각 증권사에서 상당히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뭐 이쪽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이때 제약바이오 쪽에서 굉장히 손을 많이 뗀 운용사들이라든가 증권사 혹은 투자 회사들이 많을 겁니다. 어 저 역시도 이전에 뭐 그랬었던 경험이 있고 거의 뭐 지침처럼 내려와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수급이 돌아오려면 분명히 시간은 걸리겠고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분명히 D&D 파마텍이 좀 중추적인 역할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뭐 HLB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을 내포하고 있긴 하다고 봐요. 근데 지금 일단 실사 문제가 좀 불거졌었는데 그게 이제 HLB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항서제약의 문제였죠. 근데 뭐 뚜렷한 어떤 입장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나와 줘야 됩니다만 최근에 어떤 기사들이 좀 떴다가 다시 좀 조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결국에는 ETF 쪽으로 자금 신규 매수 자금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려면 결국에는 딜이 나와 줘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장이 좀 흔들리는 와중에도 제약바이오가 좀 굳건히 버티고 있고 그 중심에는 D&D 파마텍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어 어제 하락으로 좀 많이 심란하실 텐데 걱정할 거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거죠.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지금까지 가는 길을 보면 저는 오너 성향을 좀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슬기 대표는 사실 언론 플레이라든가 이런 걸 잘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늘 미국에 있고 직접 IR을 도는 경우도 잘 없는데 요번에 이제 DD01 관련해 가지고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직접 IR을 진행을 했다고 하죠. 6월 11일이었나요? 어, 어 그리고 지금 AI 자체적인 어떤 데이터도 굉장히 많이 갖추고 있고 존스 홉킨스 대학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D&D 파마텍이 갖고 있는 어떤 명확성만큼은 전 너무나도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대감을 가져볼 만한 회사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데이터가 좋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데이터. 그냥 데이터가 좀 안 좋았는데 "아 그래도 모릅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희망 고문인 거. 여러분들도 사실 지금 시장이 어떤지 아실 겁니다. 정말 줄줄줄줄 흘러내리기만 하는데 여기 아직까지 21선 이탈을 안 하고 쭉 끌고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면 21선 한 번 빼고 다시 반등이 나오거나 종가상 이렇게 끌어올릴 가능성이 더 커 보이거든요. 아니면 뭐 21선 지키면서 뭐 11선 터치하는데도 지금 바로 반등이 나오는데 기대감 가져봐야죠. 가져봐야 되고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자를 해 나감에 있어서 뭐가 중요한지를 생각을 합시다. 투자는 불확실성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근데 불확실성보다 지금 뭡니까? 기대감이 더 크지 않습니까? D&D 파마텍 사실 모집단 수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해결이 됐거든요. 어제 말씀을 드렸죠. 제약바이오 임상의 가장 맹점 중에 하나가 뭡니까? 너무나도 관리 감독되어 있는 임상 환자군만 모집이 된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인데 아닙니다. 지금 D&D 파마텍은 그런 모든 내용들도 전부 다 커버를 끝낸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메쉬라는 거 그러니까 사실 간이라는 건 섬유화가 시작이 되고 나면 정말로 고치기 힘든 병입니다. 그러니까 몸에서 가장 고치기 힘든 기관이 어딜까요? 바로 폐겠죠, 폐. 어. 뭐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어느 정도 이제 고등도로 넘어가게 되면 모든 어떤 질병은 치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복합적인 요인들, 특히 논알코올 그러니까 비알코올성 지방 간에도 효과가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유전적인 요인에 대한 치료법을 제시를 해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메쉬 시장은 계속해서 좀 커져 나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 지금 뭡니까? 사실 맛있는 게 너무 많죠. 저도 좋아합니다만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절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통제를 약이 해줄 수 있는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인류가 발전하면서 결국에는 약이라는 게 나오고 우리가 이제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이제 일라이 릴리가 처음에 비만 치료제를 나타냈을 때 "살이 찌는 사람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거다." 저는 향후에는 살찐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각 나라에 대한 나라의 상황이나 뭐 GDP라든가 이런 것들 영향을 주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이 약이 뭡니까? 정말 보편화될 거거든요. 더 좋아지고 그렇게 되면 '살찐 사람은 정말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뭡니까? IV를 SC로 바꾸는 그러니까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바로 바꾸는 기술들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노화를 잡기 위한 지금 기술들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 탈모에 대한 치료도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이제 뭐 여러 회사들이 있겠습니다만 좀 우리나라에서 좀 큰 어떤 결과값을 내서 한번 좀 흔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욕심인가요? 어쨌든 메쉬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능한 현 상황은 그렇습니다.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대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